그리고 선배님, 제가 조금만 더 비판하겠습니다. 2017년 5월에 한겨레에 우리 안수찬 선배가 덤벼라 문바들이라고 트위터에 이제 글 써가지고, 예? 막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막 비판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선배님, 문바들 있어요. 예. 맹목적인 어떤 뭐랄까 좀 문재인 지지층들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안치환 씨가 가수 안치환 씨가 똥파리란 무슨 뭐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비판 노래 냈잖아요. 그런 분들 계세요. 맞는데요. 진보 진영 전체가 다 문바가 아닙니다. 저희 안수찬 선배가 덤벼라 문바들이라는 표현을 쓰신 건 진짜 경솔했어요. 예. 다 통칭해가지고 다 무슨 뭐 이성을 마비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이성이 마비된 문바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한겨레 기자로서 적절한 표현입니까, 선배님? 당연히 사과하셔야죠, 그런 것들은. 그게 안수찬 선배를 위한 길이에요. 그분이 성찰하셔야 됩니다. 저도 SNS에 정말 많은 글 쓰시고 10년 넘게 별의별 구설수에 올랐지만 저 이런 표현 함부로 쓴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문재인을 지지하시는 분들한테. 문재인을 그냥 비판을 해야지. 왜 그분들을 빠돌이 취급하는데 전체를. 그건 기자로서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선배님, 저도 드루킹 사건 그거 보도해가지고 정말 많은 공격 받았어요. 문재인 지지층들한테. 저도 그래서 일부 극성적인 분들 모르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문재인 지지층의 절대 다수가 아니에요. 일부 오버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그분들을 가지고 덤벼라 문바들 이러면 어떡합니까, 선배님?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맹목적으로 언론을 비판한다고요? 아니요. 언론 중에서 팩트가 부실하거나 이거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쓴 것으로 의심되는 기자들에 한해서만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선배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오거돈 부산시장 그 사건, 예? 아니, 오거돈 씨를 지금 누가 옹호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지지층에서? 그리고 이거 말고도 예가 되게 많아요. 지금 뭐 이스타 항공에 무슨 뭐 경영진이었던 사람이 지금 민주당 정치인이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그거 비판 보도하고 있는 JTBC를 가지고 문재인 지지층들이 지금 막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예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수구 세력이나 이 보수 언론들이 뭔가 작정한 듯이 트집 잡듯이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지 문재인 정부를 비판적으로 보도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공격당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홍 선배님. 그건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홍세화 선배 굉장히 존경하고 그리고 좀 약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홍세화 선배를 많이 도와드렸어요. 예전에 그 사회당을 이끌고 계실 때 거기 이제 비례 1번 후보로 청소노동자 김순자 씨를 내세우셨을 때 한겨레 지면에서 너무 이걸 안 다뤄줘가지고 제가 후배로서 너무 죄송스러워서 제가 진행하던 팟캐스트 방송에 김순자님을 일부러 초청해가지고 방송에서 크게 다뤄드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 SNS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홍기하 선배가 한겨레 칼럼 쓰시면 그거 소개해드리느라고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홍 선배를 비판하는 건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제 스스로가 너무 그 슬픔의 바다 한가운데서 겨우 막 뗏목 하나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심경 때문에 이 선배의 퇴행이 너무 비통스러워서 제가 이런 비판을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홍세한 선배의 팬이자 보이지 않는 응원군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 선배의 퇴행을 좀 눈치챌 만한 자리들이 제가 몇 차례 있었죠. 몇 년 전부터. 과거에 그 지로기마라는 영화에 제가 같이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홍 선배랑 거기서 이제 대담을 나누는데 그 NL들이 NL 세력들이 그 왜 국정원의 어떤
찍어내기 수사로 완전히 일망타진됐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홍 선배는 어떤 검찰 권력이라든지 국정원 같은 권력의 어떤 사유화라든지 권력 남용 이런 쪽으로 이 문제를 분석하기보다는 NL 운동권의 자기 성찰 부족으로 스스로 자멸한 것처럼 그렇게 계속 분석하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지?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디에 더 강조해서 살펴봐야 될까? 당연히 박근혜 정부의 국가 권력 남용 문제가 훨씬 더 피해가 심각한데 이 부분을 더 강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이분이 너무 존경하는 선배 원로시니까 제가 예우해 드리느라고 그 자리에서 논박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이 선배 분석이 좀 예전 같지 않네. 이상하다. 그냥 이러고 그냥 헤어지고 말았죠. 그런데 지금 쓰신 글들을 보니까 과거 몇 년 전부터 사고의 태행이 좀 계셨던 것 같네요. 손석준 교수 얘기 좀 더 드릴게요. 손석준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이분 지금 건국대 무슨 신방과 교수 가 계시잖아요. 손석준 선배도 지금 비슷한 게 뭐냐면 이분이 얼마 전에 무슨 미디어 관련 무슨 토론회에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국의 공영방송은 영원히 친정부 편향일 수밖에 없는 걸까 이러면서 KBS의 이제 몇몇 이제 프로그램들이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들이 친정부 편향 세력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분석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널리즘의 위기라고 얘기하셨는데 손석준 교수도 지금 분석이 얼마나 나이브하냐면 뭐냐면 손석준 교수님 잘 좀 들어주세요. 뭐냐면 KBS가 당연히 정권의 어떤 선전 도구로 전락하면 안 되죠. 그런데요, 선배님. 시기에 따라서 KBS는 친정부 성향일 수도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탄생한 정부입니까? 그죠? 상당히 이례적인 방식으로 촛불혁명의 과정 속에서 결과물로서 탄생한 정부예요. 일종의 혁명 정부란 말이죠. 합법적인. 그런데 이 혁명을 누가 일으켰습니까? 우리 국민이 함께 했어요. 당연히 KBS 기자를 포함해서 많은 언론인들이 이 혁명을 함께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주인이에요. 이 혁명 정부에.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그 정당만 외피만 그 민주당을 우리가 쓰고 있을 뿐이지 사실상 우리 국민이 만든 혁명의 국면에서 탄생한 혁명 정부란 말이죠. 이거 잊어먹으셨습니까? 불과 3년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늘 혁명 이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역사적으로 보세요. 늘 그 반혁명 세력들이 이거를 뒤집으려는 일들을 늘 벌여요. 100년 전에 볼셰비키 혁명이 그랬죠. 한국 사회에서 4.19 혁명이 그랬죠. 늘 그런 일들은 벌어집니다. 긴장해야 돼요. 우리 국민들은 혁명 이후 특히 몇 년간. 그러면 혁명이 완수되면 기자들이 와 이제 혁명 끝났어. 혁명 정부 만들어졌으니까 앞으로 혁명 정부가 뒤집어지거나 말거나 우리는 이제 객관적 중립 모드로 돌아가야 돼. 기자들이 이래야 됩니까? 뭔 소리야. 기자도 국민인데 나서서 함께 반혁명 세력에 맞서 싸우고 혁명 정부를 방어해야죠. 손석준 교수님 안 그렇습니까? 언론인이 당연히 그걸 해야죠. 조지 오웰 같은 우리가 존경하는 언론인은 스페인 내전에 뛰어들어가지고 그 파시즘이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 총까지 들고 싸운 언론인이에요. 그걸 다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카탈루니아 참가라는 그 기록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조지 오웰 같은 역할을 하는 언론인인 거예요, 선배님. 왜 KBS 기자들이 물론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친정부 성향을 띠는 건 바로 그런 철학적 배경 속에서 이 반혁명 세력들이 정부를 헐뜯고 공격하고 우리 국민들의 성과를 반혁명적으로 되돌리려는 것들에 맞서서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현상적으로는 친정부 성향으로 보이는 거예요. KBS가. 민주당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요. 촛불혁명을 뒤집으려는 쿠데타, 이 소프트한 쿠데타 세력들을 견제하고 있는 거라는 걸가 이걸 왜 모르시죠? 학교 안에서 학생들만 가르치다가 이 촛불 집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지 하나도 참여 안 하셨습니까, 선배님? 제가 진짜
물론 KBS가 절대 권력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명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견제 장치, 언론이 망가지지 않는 견제 장치를 탄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의 그 현재 KBS가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얼마나 왜곡되어 왔습니까? 참기자들 다 쫓겨나고, 프로그램 다 폐지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바로잡는 그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KBS의 초기 몇 년간은 친정부 성향이 뜰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친정부라는 게 그 정부가 촛불 정부라서 그런 거죠. 안 그렇습니까? KBS의 지난 10년이 너무 오른쪽으로 가버려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걸 왼쪽으로 좀 끌고 오느라고 친정부 성향처럼 약간 착시 현상처럼 보이는 겁니다. 손석준 교수님 좀 예리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무슨 뭐 진영 논리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가치 진영은 언론이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당 진영 말고요. 정당 진영 말고. 예? 세계의 많은 진보 언론들이 어떤 특정한 가치를 내세워서 그 가치를 중심으로 뭉쳐가지고 그 진영을 키워나가려고 하는 건 모든 세계의 많은 진보 언론들이 다 하고 있는 일이에요. 가디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단순히 민주당 정권이라기보단 촛불혁명의 가치를 계승하고 있는 정부라서 문재인 정부의 사안별로 그들의 정책을 방어하고 옹호하고 하는 거는 일종의 가치 진영을 보호하려는 그런 언론인들의 노력인 겁니다. 민주당 진영을 보호하려는 게 아닌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가치 진영을 사수하려는 겁니다. 이 수구 세력으로부터. 그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허재영 기자는 저는 때에 따라서는 진영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홍세아 선배와 손석준 선배, 두 분 제가 너무나 존경했던 분들을 이렇게 후배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논쟁하고 있다는 게 가슴이 아픈데요. 이렇게 계급장 떼고 날카롭게 논쟁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을 것 같아서 한겨레 후배들이 제가 나선 겁니다. 어차피 저는 한겨레 바깥에 있기 때문에 뭐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잖아요. 제가 방송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지금 그 뭐 진영주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떠들면서 문재인 정부 맨날 이렇게 비판하고 이러시는 분들 가만 보세요. 진중권, 최장집, 심상정, 그리고 이제 홍세화 선배까지, 그리고 플러스 안철수, 이분은 진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 언저리, 이분들의 공통점을 다 보세요,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그죠? 진보 민주 정권이 들어섰죠. 그런데 이 정권 안에서 주류가 되지 못한 분들이라는 공통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주류가 되지 못한, 자신이 진보 진영 안에서 특별히 뭐랄까 지분을 갖지 못하고 본인의 영향력이 생각만큼 커지지 않았을 때 갖는 상처와 컴플렉스들 갖고 계실 만한 분들이 지금 이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죄송스럽습니다만 본인들 콤플렉스를 지금 대중을 상대로 풀고 계신 거 아닌가. 이 진영주의라는 외피를 써가지고, 진영주의 비판이라는 외피를 써가지고 그러신 거 아닌가 싶은데요. 만약에 그러시다면 저희 후배들과 역사에 죄 지으시는 겁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자, 아니길 바랍니다. 자, 허재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